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1일 수요일 손상TV의 분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손상TV 직언직설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는 그 칼끝이 문재인, 이재명 물론이고 민주당 범죄 혐의자들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17분짜리 취임사 중에 그 칼끝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장 몇 줄만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체 그 취임사는 저희 1TV에 제가 육성으로 그대로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그 17분짜리 취임사 중에 제가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이 좌파를 겨냥하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는 그 칼끝 그 문장 몇 가지를 먼저 들려드립니다.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바로 이 말에서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망가졌음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망가뜨린 문재인과 이재명을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 위기로 인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역시 민주주의 재기능을 못하도록 한 정치, 그 중에서도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말한 것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겨누고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 말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했으니 이걸 바로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런 칼끝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검찰 쪽, 법조계 쪽, 정치권 쭉 한번 돌아보고 제대로 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검찰이 수사 중인 굵직굵직한 대형 사건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맡고 있는 대장동 개발 윗선 이 의혹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조만간 이 사건의 수사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은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지만, 법이 발효되는 4개월 안에도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시간은 충분하다.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가급적 4개월 안에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이고,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거기 아무나 다 어떡하나? 김남국이라는 게 뭐나 이름도 있어요. 생각이 잘 안 나네. 최강욱이. 알려진 바 이재명과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사건을 비롯해서 이정권 초기에 불 꺼졌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이거 유예 기간 동안에 검찰이 수사만 본격화하면 몸통까지 구속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이런 수사도 검찰이 살짝 속도를 낼 겁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 그만해 이러고 민주당이 헛소리를 할 것 대비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이것도 검찰이 수사를 할 겁니다. 결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특히 6.1 지방선거 수사까지는 검찰이 선거범죄의 칼을 댈 수 없을지라도 내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선거범죄가 빠지는 만큼 마지막 선거수사 6.1 지방선거 이 검찰이 대대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올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검찰에 이 선거수사에 걸려들면 이걸 빌미로 해서 검찰이 상구 대선 다시 4.15 부정선거까지 연속해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넉지가 만들어질 겁니다. 무엇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죄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사건을 전제로 말하기 적절치 않지만 있는 죄를 덮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똑부러진 말을 해서 아마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면 관련 수사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에서 친여성향 검사들이 보류나 중지나 뭉개었던 이런 사건들에 대한 수사 아마 윤석열 정권 검찰이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제대로만 돌아간다면 4개월 안에 적어도 수백 명의 이 범죄 관련자들을 모두 감옥으로 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검찰 화이팅! 아유 왜 이렇게 건드렸어 검찰을. 민주당 바보더라. 뭐요 이재명이나 저 문재인 하나 구하겠다고 괜히 그거 쓸데없는 건수안박법을 만들고 한국나라 그 관련된 인간들 어떻게 구해보자고 저거 스스로가 지가 살려고 법을 만들었다가 도리어 족쇄가 돼버린 꼴이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이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서 검사의 수사권이 축소돼서 검사가 앞으로 수사를 못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히려 검수완박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수사에 행사할 수 있는 파급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악법에는 악법. 저자들이 엉터리로 이런 식으로 날치기로 대한민국 법을 조롱하고 헌법을 파괴하면 윤석열도 한동훈도 가만히 있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전망은 바로 수사기관장의 임명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고 또 상설특검과 중대범죄수사청도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이 정부 휘하에 놓이는 것만큼 모든 관련된 사건 수사 전반에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알고도 속았어요.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의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에 대한 통제력 약화뿐만 아니라 존폐에 대한 위기감까지 나오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과 별개로 새 정부가 수사 전반에 미칠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석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장의 임명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먼저 현재 공석이 된 검찰총장 자리입니다. 김호수가 사의를 했어요. 이 자리가 현재 공석으로 비어있지만 추후에 새 정부 기조에 맞춰서 그런 인사가 검찰총장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문재인 정권 사람 데려다가 앉히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친여성향을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딱 페이스를 맞출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먼저 이름은 알고 있지만 나중에 바뀔지도 모르니까 그냥 윤석열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윤석열의 지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냥 앉을 것이다. 검찰총장의 인선은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및 법무부 각계 전문가당으로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위원회 차원에서 3명 이상의 후보군을 다시 고른 뒤에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서 임명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충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장의 경우도 경찰위원회 동의를 얻은 뒤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7월 김창룡 현 경찰청장의 임기 만료 이후에 차기 경찰수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 내각이 주도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도 뻔하게 아마 검찰 출신의 경찰청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했다고 해도 권력은 윤석열 정권에 있고 그 임명권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꼼수에는 정법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수본부장의 경우는 차기 인선 역시 새 정부와 가까운 사람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대통령실 1급 비서관 1차 인선에 검찰 출신이 다수 기용된 것을 볼 때 차기 국수본부장 역시 검찰 출신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시급하는 거야. 보시다시피 국수본부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우호적인 내 편을 안 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때 가서 민주당 아무리 난리법석 떨어봐요. 그냥 임명해본 끝이요. 대통령 고유의 임명권 외에도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가동할 수 있는 바로 민주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상설 특별검사 제도도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100% 진행이 될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가동하게 되면 특검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야 추천 위원 2명씩 총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장, 여야 추천위원 2명을 포함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추천위 7명 중에 4명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차기 후임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어이구, 내년 9월에 김명수 끝나면 어떡하나. 어이구, 감옥 가게 생겼는데 이걸 어떡하냐.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가시화된다면, 그래서 상설 특검이 도입된다면 사실상 지금 제가 불러드린 수많은 굵직굵직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큰일 났어. 민주당 큰일 났어. 문재인 정권 사람들 큰일 났어. 이제 줄줄이 감옥 가는 거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선 청문회에서 벌성 살아온 온갖 질 떨어지는 행동 때문에 국민적 비판을 받으면서도 어거지로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을 목숨 걸고 막으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중대범죄수사청 일명 중수청 역시 법무부 장관 희하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중수청장은 후보 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에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중수청을 추진은 하고 있지만 우려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왜냐 이러면 괜히 중수청 만들어놨다가 윤석열 정부의 무기가 돼서 오히려 민주당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중수청 법무부 산하에 두는 거 이거 막아야 된다. 그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자가 이미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서 중수청 설치를 전제로 한다면 법집행 문제인 만큼 소관부처는 법무부가 바람직하다는 명확한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수완박이 되더라도 수사기관 인사권과 상설특검 등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쉬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검수완박 가면 수사관 다 나가 안 된다지만 사람 잡아야 있는 데는 별반 지장 없어요. 결론은 이유야를 불문하고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관련 범죄 관련자들은 모조리 감옥으로 보냈다는 의지. 요게 이제 작동할 겁니다. 두고 봅시다. 자,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는 것과 발을 맞춰서 문재인과 지난 정부 또 관련 인사에 대한 검찰 고발을 막 하고 있습니다.
어제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5곳은 약 2660명의 서명을 받아서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문재인을 직권 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이미 고발했습니다. 이거는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대통령이 임기 중 갖는 불소추 특권이 퇴임 후에는 사라진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민주당 이재명을 대상으로 한 고발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대장동 원주민 이모 씨 등 33명과 우계 20 한서공파 종정 등은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등 성남시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하천대유 자산관리 관계자 무려 1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할 방침이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원주민들이요. 대장동 개발사가 관련해서 이재명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에 나서는 건 이번에 처음입니다. 역시 정권이 바뀌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원주민들은 이재명 등 대장동 개발사업 정책 담당자들이 강제 수용권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한지 방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된 토지 가운데 일부를 하천대유의 수익계약으로 몰아준 것이 바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거의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따라서 맘만 먹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의 진실도 밝히고 명예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주인공이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임기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퇴임 때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총 14명 중에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의 후임자를 임명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헌법재판관이 됐든 대법관이 됐든 모조리 물러나는 쪽쪽 고소고발을 통해서 이 자들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대법관들 전부 박근혜 된 불법 탄핵과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런 재판을 하지 않거나 흔히 말로 불법 판결을 한 사람들 이거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김재영 대법관의 임기가 올해 9월 종료가 되고 내년 7월에는 조재현 박정화 대법관의 임기를 마치게 돼 있고 2024년 1월에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8월에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이 12월에는 김상한 대법관이 대법관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어. 대법관 계속 물러 있어야 되는데 나오면 큰일 났어. 고소고발 시민단체 막 들어갈 거라고. 이 밖에도 현재 승관위원장인 노태학과 이영구 대법관은 2026년에 물러나고 지난해 임명된 천대엽 대법관은 2017년 윤석열 대통령 퇴임 직전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육공화국 출범 후 대한민국 현대사의 고비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때 엉터리 결정을 내린 이 헌법재판소도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난리 났어 난리 났어. 현재에서는 2024년 3월 이선의 재판관을 시작으로 그의 이석태 재판관, 유남석 소장의 임기가 만료가 되고 2024년에는 이현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2025년에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각각 임기를 마칩니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는 형태지만 헌재의 구성 역시 대통령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재 모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탈검찰화된 이 조직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친여 성향을 떠나서 검찰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싹 잡아뜨려야 되는 거야. 물론 앞으로 인사 때마다 민주당이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잡고 나오겠지만 이번 지방선거와 후년의 총선을 잘만 치른다면 윤석열 정부는 핵수준급의 거대 모터를 장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보고 싶어합니다. 엉터리 5년 정권의 주인공들 문재인은 물론이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범법행위자들 그리고 주사파 민노총 정규도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을 말아드시는 인간들이나
집단들에 대한 대대적인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는 감옥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의 부적격자들은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이름으로 처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